오늘 정부가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놓은 대책의 가장 큰 핵심, 수도권에 13만 2천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일단 규모부터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13만 2천 가구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냥 네. 숫자만 보면 13만 2천 가구면 적은 물량 아니거든요. 신도시 한 4개 정도 물량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뭘 따져봐야 되냐면 이게 진짜 지금 당장 효과가 있을까 하고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효과가 있으려면 어차피 입주 물량은 빨라야 5년 후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지금 당장 입주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심리적으로 이제 얼마나 안정을 찾느냐 부분인데, 굉장히 신뢰가 떨어져 있잖아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정책들이 많아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가 효과가 있을까? 제가 볼 때 약간 좀 공허한 메아리 같은, 이게 5월 달에도 7만 호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또 7만이나 13만이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체감하기가, 야, 그 정도 물량이면 진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이 안정되고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얻기에는 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고요. 저는 실효성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13만 2천 가구가 어떻게 나왔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네. 이제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3만 3천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고요. 3기 신도시 등 이제 용적률을 좀 올려가지고 2만 4천 호를 공급하고, 요거 두 개는 좀 괜찮아요. 근데 나머지가 이제 정부가 이제 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게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서 7만 호를 공급하겠다. 네. 그리고 규제 완화, 도심의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공시를 활용해서 한 5천 호 정도를 공급해서 13만 2천 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정비 사업 용적률을 올리는 거는 좀 실현 가능성이 이게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굉장히 네. 복잡한 문제고, 어느 단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신규 택지 3만 3천하고 3기 신도시 2만 4천에서 한 6만 호 정도가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이, 제가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 6만 호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13만 2천이라고 이제 네. 정부 입장에서는 좀 많은 물량을 공급해주고 싶고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6만 호 정도로 예상이 될 것 같고요. 6만 호도 이제 그 속을 또 들여다보면 좀 더 복잡합니다. 태릉 이제 골프장 부지가 제일 큰 부지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제 생각보다도 좀 더 적게 나왔어요. 저는 한 2만 호 정도, 최대한 용적률을 올리면 2만 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1만 호 정도밖에 계획을 안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적고, 그것도 태릉 쪽이잖아요. 그래서 동북부 지역의 이제 주택 공급 물량에는 약간 도움이 되겠지만, 네. 그 근처를 보면 별내라든지 다산 신도시들도 있는데 그쪽에도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1만 호가 추가된다라고 해서 과연 서울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잡고 싶어하는 강남 또는 마용성 도심 지역의 고급 수요들을 흡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입지적인 한계가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되고, 제일 도움이 되는 게 이제 용산. 네. 용산에 보면 캠프캠 부지가 이제 3,100호 정도 예상이 되고요. 과천이 4천, 이제 조달청 부지라든지 서부 네. 면허장 해가지고 다 해도 한 1만 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집은 1만 호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이것도 좀 전에 뉴스 나오는 게 또 과천시에서는 반대를 하더라고요. 과천시장에서는 그걸 다른 용도로 네. 시민을 위해서 사용할 공간인데 왜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과천시가 과천 시민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느냐. 과천시장이 여당 출신이거든요. 근데도 지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과연 이 물량조차도 제대로 나올까 하는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발표한 8.4 대책,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 내놓은 부동산 정책인데 일단 실효성 부분을 따져봤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좀 눈에 띄는 내용, 이제 규모뿐만이 아니라 용적률을 많이 완화를 해주게 됩니다. 50층까지 지을 수 있고 500%의 용적률을 올려준다. 대신에 공공기관 참여해서 공적인 부분에 기부 체납을 해라.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의 실효성도 좀 따져봐야겠죠?
이제 이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정부가 이제 7만 호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면 이제 7만 호가 공급이 되는 건데 잘못하면 거의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 공공택지가 아니라 민간 사유재산을 혜택을 좀 줘서 용적률을 올리고 올려주는 만큼의 반을 공공이 가지고 가서 이제 공공 분양이나 임대 물량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인데 네. 이게 왜 좀 문제가 되냐면 기존에도 이제 용적률을 올려줬거든요. 현재 한 250%에서 50% 정도 올리면 50% 올려준 거에 이제 절반 정도는 조합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한 25%는 이제 공공 임대로 사용을 했는데 네. 이거는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500% 올려주는 대신에 절반은 우리가 가지고 가고 절반은 조합 너희가 가지고 가면 너희도 이득이 아니냐라는 논리인데 조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존에 조금 50% 올려주는 거에서 절반 정도는 임대 아파트를 지어도 크게 표시가 안 나거든요.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큰 물통이 있는데 잉크 몇 방울 떨어뜨린다고 물 자체가 이렇게 색깔이 변하지는 않는데 잉크를 한 병을 다 부어버리면 이게 물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임대 물량을 그렇게 250% 정도를 넣어버린다라고 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임대를 많이 공급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게 우리 동네 내 집이 되었을 때는 이제 님비 현상이 생기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외국에서 이제 있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고 또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 네. 주택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주거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당장은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 상승에 굉장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는 굉장한 인센티브 이런 임대와 그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면서까지 극복할 수 있는 굉장한 네. 인센티브를 받아야만 협조를 해줄 텐데 정부 입장에서는 또 초과이익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0에서 70% 정도를 기부 체납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조합에서는 쉽게 협조를 안 해줄 것 같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다른 규제들도 많잖아요. 초과이익 환수 등이 남아 있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아서 일반 분양이 늘어나서 수익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초과이익 환수로 또 정부가 또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무조건 용적률만 네. 올린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조합이라면 이게 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과연 3분의 2 동의 얻기가 쉬운 작업일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7만 호 공급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대책이 나오지 않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강남 재건축 조합 등이 좀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는 어렵군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내용,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 2만 가구 이상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뭐 해당되는 곳이 서울에서만 176곳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긴 네.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더 어렵죠. 이제 네. 해제가 됐던 곳이고요.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추진위가 구성이 돼 있고 뭐 조합 설립이 되어 있고 이런 단지들을 상대로 이제 조합 동의를 받고 설득을 구하고 또 필요하면 보완 조치를 하면 되는데 해제된 구역을 다시 시작하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아무리 공공이 개입해서 그렇다고 뭐 수용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고 방향성 자체는 좋아요. 어차피 도심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은 맞는데 지금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정부가 계획하는 것처럼 물량이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라든가 제도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또 그린벨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태릉 골프장 이번에 이제 손을 대게 됐고요. 대통령이 천명을 했죠. 이외 개발 제한 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해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결국 남은 정말 그 수요가 충족될 정도로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 대통령께서 이제 못을 박았잖아요. 네. 그린벨트 개발은 안 한다라고 했는데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태릉 골프장을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쉬운 게 만 세대밖에 공급이 안 되는 게 저는 너무 아쉽고요. 차라리 네. 좀 더 개발을 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좀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그린벨트 푼다면 이제 그런 부지들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먹히게 되었을 때 이번 공급 대책도 효과가 없었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또 그린벨트 논란이 또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안 한다라고 했지만 안 하면 어떡하느냐, 이게 안 먹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살아있는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좀 첨예한 문제라서 네. 이게 태릉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발을 해서 이제 공공 임대 아파트도 많이 짓고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거는 좋은데 괜히 만세대 개발을 해서 주거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오히려 또 그쪽 지역에는 그린벨트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해주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우려가 있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안을 보면은요,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확실히 챙기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뭐 개발 호재 등등으로 인식이 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부분, 이 부분도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혔는데. 항상 그런데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면 그 허점과 이면을 파고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이번엔 어떨까요? 시장은 끊임없이 반응을 하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반응을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반응하고 끊임없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관리, 대책만으로 이게 100% 해결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고요. 대책이 나오면 시장을 반응하고 또 그 시장에 따라서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보면 이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렇게 좀 집중해서 많이 물량을 좀 베풀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잘못하면 물량이 충분히 공급을 해주게 되면 이게 규모의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공급해주게 되면 모두가 만족을 하는데 물량이 얼마 안 되는 물량을 청년 세대한테 먼저 이렇게 공급을 해주게 되면 또 세대 간의 갈등, 40대, 50대 분들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기다렸는데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자칫 지금 임대차법도 보면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지금 괜히 대결 구도가 되어버렸거든요. 원래 정부가 의도한 거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왔듯이 이것도 네. 잘못하게 되면 청년들 좀 배려를 해주려고 하는데 청년들도 만족을 못 하고요. 그 물량 가지고 아무리 좀 늘려준다고 해서 그게 내 집 마련이 되느냐. 가점 점수도 안 나오고 어차피 100대 1이나 200대 1이나 내가 안 되는 거는 똑같지 않느냐라는 반응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물량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기는 힘들고요.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좀 국민들도 좀 기다려주는 자세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가 네.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공급이 빨리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정부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장 상황이 바뀌면 네. 또 이러다가 또 이게 뒤집어져 버릴까 봐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데 신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일관성이 있는 좀 대책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들도 네. 당장 내가 집 마련이 쉽지 않더라도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어떻게 됐든지 또 기회는 늘어나잖아요. 3기 신도시도 사전 물량 또 6만 호로 늘린다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기회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는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정부가 네. 노력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포기하지도 말고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 사전 청약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기회가 된다면 포기하지 말고 저는 좀 낙담하지도 말고 이런 기회를 좀 살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답답했는데 네. 일단 기다릴수록 기회는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그럼요. 가능성이 있다. 이 네.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